자,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험과 어떤 소중한 팁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저도 뵙고 싶었던 이 내일 정우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제약쌤을 알게 되어서 육군 근무원 군수직에 최종 합격한 김정우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3년 이제 합격자십니다. 공무원 합격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처음식 하기 직전에는 네. 제가 마트에서 네. 음료 진열 아르바이트를 네. 하면서 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게차 운전 같은 것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PC방이랑 네.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좀 일해봤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하시면 자기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조금 늘다 보니까 다양한 손님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요. 손님들이 어떤 네. 걸 원하는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도 해봤었는데 젓가락 소리 떨어지면 바로 그렇지. 그래, 딱 떨어뜨렸을 때 약간 미안하면서도 바로 와서 교체해주면 마음이 놓이면서 만족감이 올라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행사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조금 코로나 그때 하필 터져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아, 근데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방황 좀 하다가 네. 누나가 추천해줘가지고 네. 공무원 한번 해봐라.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직렬 같은 거를 한번 알아보다가 사실 저는 앉아서 행정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몸 쓰는 일을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 쓰는 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군수직 이러니까 그 뭐 창고 정리, 재고 관리 이런 경우도 많고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군수직렬을 선택했습니다. 잘 선택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는 네.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네. 진상을 부리기 쉽지 않다. 아, 뭐 지금 이제 살이 좀 찌셨다고 하는데 뭐 지금 키나 이제 이런 어깨 등발 이런 거 뭐 비슷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맞는데 네. 사실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는 뭐 딱히 진상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 그게 없는 게 네. 있었는데 본인 앞에서 진상을 안 부린 거야. 제가 야간 근무를 좀 많이 해서 야간이 진상에 거의 다 그때 보이는데 밤을 새는 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힘들지. 몸도 축나고. 그런 게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수험생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 맞아, 맞아. 알다는 거. 딸리다 보니까 그냥 뭐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평일에 공부 계속 달리고 그다음 주말 출근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중간중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뭐 쪽지 같은 걸 보내거나 네.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돈 뭐 살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뭘 하려면 이제 물론 뭐 손 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나 그런 게 마련돼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잠깐 짬 내가지고 일 찾아서 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책 사고 그런 게 네.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없는데 하면서 이제 강의 뭐 책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일주일씩 보내요. 사실 5만 원, 한 3만 원 이런 거는 공부할 때는 거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깨어 있는 게 앞으로도 이제 정우님 삶 살아가시는데도 훨씬 더 좋게 될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까 살짝 얘기 나온 게 이제 코로나 두드려 맞고. 맞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다른 자격증도 별로 없고 면허밖에 없어가지고 운전면허 말하는 거죠. 요즘 이런 입사 지원서 같은데 운전면허 쓰지 말라 그래요. 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벽이 조금 너무 있다 보니까 뭐 일단 나이적인 나이 맞아. 나이 일단 젊은 사람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고 현실적인 벽도 좀 많아서 저도 그냥 이 길에 발을 담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말고 군무원 선택하시게 된 건 아무래도 영어 때문일까요? 사실 영어가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공무원 군수직을 선택한 이유 이것도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앉아서 행정 업무를 보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은 사무실에서 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답답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사실 그냥 몸도 쓰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던 중에 군수직렬을 좀 선택하게 됐어요. 맞아요. 군수가 거기에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작년에 합격한 현직 분들 있는데 군수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쪽 행정 업무 말고 저쪽 창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거예요?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나도.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인수인계 한 30분 다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상당히 고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임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군수 직렬 이렇게 선배들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렇게 물어보고 노하우 알고 그러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2명 있는데 네. 작년에 같이 면접 준비했는데 혼자 배신 치고 합격해가지고 그게 무슨 배시죠? 저희 카페에 그 활동한 그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아마 둘이 아실지도 몰라요. 닉네임 세종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알 수도 있고 그분은 군수직이거든요. 진짜요? 네. 네네. 그분 얘기 들어봐도 참 다이내믹하더라고요.
그분은 전임자랑 싸웠다가 진짜요? 전임자랑 거의 욕하면서. 아, 욕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고 와라 한 다음에 나중에 화해하고 뭐 술 먹고 사우나 같이 가고 이제 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업무 때문에 싸우는 경우 음. 있더라도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막 흔치는 않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거긴 좀 흔한 것 같아요. 아,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초반 이런 여자분들이 막 군수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네. 아무래도 몸도 써야지 좀 거친 상황도 많을 텐데. 네네. 근데 정우님은 뭐 저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좀 많이 그런 거는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맞다.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합격해서 저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필기를 끝나고 나서 일부러 좀 불을 안 올려. 잠잠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필기를 붙어봤자 네.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저도 사실 면접 학원을 다녔었는데 네. 면접 학원 강사분께서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정훈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자기 비관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래도 음. 제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니까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의 짐은 덜고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우님이 이제 공부를 21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22년에 필기 합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갔는데 이 면접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근데 작년에 그 필기 점수가 좀 약했던 것도 그게 제일 큰 이유였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사람이 이게 면탈하고 나면은 내 인성에 하자가 있나 이제 이런 네, 생각을 네, 진짜 하게 그런 되잖아요. 생각이 네. 저는 안 들 줄 알았는데 진짜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유라도 있으면 그래 납득이라도 하거나 뭐 네. 욕이라도 하겠는데 뭐 그것도 없이 그냥 결론만 알려주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냥 어찌어찌 이번에도 사실 공부하면서 공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는데 네. 진짜 꾸역꾸역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해요. 이 최종 불합격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멘탈을 다잡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다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 일단 멘탈은 되게 좌절 느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회복하게 된 무슨 계기라든가 뭐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도 그냥 네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냥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물론 원코인만에 그냥 붙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사람도 많다고. 훨씬 네,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마음을 다잡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면접 복귀를 해보니까 네. 제가 그렇게까지 잘 본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필기 붙으면은 면접하고 바로 끊어서 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진짜 겸손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네, 사람이 그냥 한번 맞아보니까 제가 이제 정우님이 카페에다가 본인 신경을 조금 뭐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남기는 편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종 면접 불합격하고 나서 엄청 억울하다. 네네네.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점점 공부하면서 사람이 조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제 공부 필기도 여전히 잘할 거고 이제 면접 가도 문제 없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네. 정우님은 요번 수험 기간이 나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도 사실 네. 면접에서 탈락한 게 물론 바로 붙었으면 좋겠지만 네. 멘탈이 주는 교훈도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동영상을 보시는 사람들도 혹시나 본인이 필기를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네.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믿으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이고 이건 진짜 생생한 경험자의 간증이기 때문에 무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지에는 이제 공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요 얘기를 조금 이어가가지고 예전엔 최초의 시험 보고 나서 행정법은 96점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새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때 공부하기 싫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때? 일단은 네. 제가 떨어지고 나서 11월부터 다시 바로 달렸었는데 네. 최종 합격자 발표 10월 달에 중반에 났었는데 그렇죠. 한 네. 보름 정도 그냥 총각론 패스 네. 그거 끊고 네. 기본서를 보는데 눈물이 이미 소송 심판 이런 거 다 네. 알고 있는데 다시 통치행위 네. 일반 원칙 그냥 2만 원씩. 이런 거 공부를 계속 하니까 그냥 힘들긴 힘들었었는데 저도 사실 흡연자라서 그냥 담배를 피우면서 좀 많이 사귀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잊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제가 뭐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다고 했었지만 네. 지금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억울했어도 뭐 결과는 바뀌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 갉아먹는 거라서 이게 저는 진짜 제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채팅도 좀 한탈 잡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네. 조금 상담을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신경 쓴 거 기억하고
격해라. 떨어져서 억울한 감정 느끼는 것도 정말 다 이해하고. 근데 이걸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하지 못할까봐 좀 걱정됐거든요. 그래갖고 좀 어르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쓴 말도 일부러 했어요. 네. 왜냐면 빨리 어쨌든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빨리 공부 책 잡고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때 걱정했던 게 정님 워낙 그래서 제가 기억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행정법 문제만 풀고 이제 다른 데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네. 삐끗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억누르고 기본 강의부터 돌려가면서 보고 책 새로운 거 보고 했던 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길을 가겠다. 내 선택에 이제 불합격이란 없다라는 길을 딱 가는 거니까 수험에서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맞아요. 물론 이게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식도 솔직히 별로고 뭐 거의 반부사관 급이라서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사실 어떻게 들어온 자리인데 가서 일단은 부딪혀봐야 알겠지만 적응은 잘 할 자신이 있고 잘 해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총수험 기간하고 최종 점수인데 총수험 기간은 아까 이제 21년부터 제대로 달렸던 거는 네. 21년 7월부터 그래서 한 1년 정도 바짝 이렇게 하시고 1년 만에 1년 컷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달렸었고 행정법은 96점 만들었는데 국어나 이제 경영학은 조금 아쉬웠나요? 약간은 네. 네. 경영학이 군수직의 경우에는 경영학도 상당히 중요한데 재무관리랑 부분이 어려워서 공식 나오고 계산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네. 그때는 버렸었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재무관리랑 회계학 이런 것도 다 잡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행정법은 잘 보셨었고 이번에는 조금 떨어졌다면서요 점수가 이번에 행정법 88점 88? 뭐 그래도 합격하는데 뭐 지장은 없었잖아요. 네. 88 좀 아쉽긴 한데. 문제가 좀 쉬웠었는데 네네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은 기본적으로 음. 10시간 이상은 디폴트 값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10시간 예. 순공으로 이거 네, 10시간 이상은 디폴트 값으로 잡았고 네. 거의 매일 그렇게 했었고 음. 사실 저는 공부 시작하는 시간과 음. 패턴이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새벽에 공부할 때도 많았고 밤새면서 쫙 하고 네. 그냥 낮에 자고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 공부 잘 되는 시간에만 하면 좋은데 그냥 밤에 공부 잘 되니까 밤에만 한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낮에 했다 밤에 했다 이러면은 네네 사실 진짜 패턴이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그러면 혹시 시험 직전에는 뭐 밤에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컨디션을 시험 때로 맞추셨나요? 네, 시험 직전에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한 일주일 전에는 네. 그래도 늦어도 한 12시에는 집에 가자. 아. 평소에 진짜 새벽에 공부했으면 한 새벽 3, 4시에 집에 가고 아침 6시에 집에 가고 공부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24시간인가 보네요. 네네네. 거기서 새벽에 아무도 없이 조용하고 은근히 무섭더라고. 사장님이 무서워했을지도 몰라요. 공부는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하셨고 가끔은 뭐 집에서 저는 집에서는 네. 사실 공부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기어 나오는. 네. 집에만 있으면 좀 특유의 답답한 이런 게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냥 밖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제 좀 그런 성향이 한몫했네요. 그러면 공부 중에서 나만의 공부 방법이랄 게 혹시 뭐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기본서 위주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출이랑 OX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풀어봤지만 네. 그래도 항상 가장 기본은 기본서니까 기본서에 모든 내용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뭐 틀렸다 그러면 바로 기본서 쳐다보고 그렇게 좀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도 네. 진짜 진도가 초반에는 상당히 느렸었는데 이게 강의를 좀 많이 반복을 해서 중간에 포즈 누르고 계속 중지 누르고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제가 초시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네. 그 공정력하고 선결 문제 예. 거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민소, 네. 홍소 나눠서 하는 거 있죠.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시간짜리 강의잖아요. 네. 그럼 강의를 다 듣는데 2시간 반이 걸리고 이해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서 네. 포즈 누르고 이해하고 네. 이렇게 넘어갔고 1강을 만약에 복습을 하는 것도 오늘 1, 2, 3강을 들었으면 네. 내일 4, 5, 6강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내일 다시 1, 2, 3강을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네. 다시 1, 2, 3강을 듣고 네. 뭐 4, 5, 너무 늦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좀 근데 이게 초시생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올라가면은 딱 그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네. 답이 네. 그냥 딱 봐도 어디서 꼬아내겠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진도를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서 회독수 듣고 놀랐는데 총 기본서 몇 번 회독하셨다고요? 저 25회도 25회독. 이거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직접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네. 일단 내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22년도 초반이었나? 21년 후반, 이제 22년 초반에 H사에서 강의했을 때 그건데, 야,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잘 보이려나? 아,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구나. 깨알같이. 아이고, 참. 정성이다, 정성이야,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책에 다 적어가지고 여기 낚시성 지문, 크크크, 이런 것도 쓰이나. 혼자서 공부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치. 이렇게 책이랑 문제랑 대화하면서 빈출 이런 것도 표시 다 하셨고, 돈 없으면 국가에서 변호사 뭐 이런 것도 제가 말한 거 하고. 하나가 예뻐요, 쯔이가 예뻐요. 제가 강의 때 했던 거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보통 그냥 듣고 넘기는데, 네. 요렇게 간단히라도 적어 놓으면은 이걸 잊어버릴 수가 네, 없어요. 이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잘 활용하셨다. 야, 여기도 알록달록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렇게 저는 남겨놨다가 수험서는 예. 분들은 다 버린다고 하는데 예. 저는 버리지 않고 간직할 생각이에요. 간직했다가 네. 나중에 자식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빠 이렇게 공부했었다고. 걔들도 언젠가 공부 빡세게 해야 될 타이밍이 네, 오잖아요. 그때 뭐 아빠는 뭘 알아 뭐 이딴 소리 하면은 이제 이 책으로 디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 방법은 그냥 지역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물론 따라가면 되지만은 행정법이 철저하게 조금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수박과 털기식으로 암기 과목인 것 마냥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행정법에서는 이게 출제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얘네들이 그냥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기출서 달달 외워서 오는 건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뭐 기출 선지를 달달 외워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만 문장을 바꿔내고 변형하면은 거기서 딱 막히거든요. 그래. 그게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다시 보고 기본서 위주로 이렇게 네. 기본기 위주로 좀 많이 공부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기 위주로 해야 진짜 실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기본서 위주로 하면은 일단 시험도 붙을 수 있고 면접에서도 전공 질문 구멍은 꽤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것도 뭐 아까 기판력 기속력 같은 네네. 사실 기출만 달달 봐서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술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법학이란 게 결국 상식과 지식의 이 엑기스 같은 거라서 이거를 아예 머릿속에 박아놓으면은 내 관점과 내 이런 지식 체계 여기도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 관계에서 네.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총리령이 부령보다 조금 효력 우위에 있다. 그렇게 뭐 무죄를 꼬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이게 당연히 옳은 지문이겠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학설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총리령과 부령의 우위 관계는 따질 수 없고 근데 그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총리령이 당연히 부령보다 위겠지. 그치 총리가 위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틀리거든요. 네, 사실 네. 기본서 봤으면 네. 그런 것까지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서 좀 중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학은 더 합니다. 그러면 또 행정법 관련해서 뭐 암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행정법이 암기 과목이 아예 아니다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두 문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도감 매청 조기철수 유일무당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것도 있는데 그때 누구지? 하랑님인가? 그분이 뭐 똥을 올려주잖아요. 딱 그거 듣고 조금 음악 듣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야, 하랑님의 네. 또 음악이 또 이렇게 합격에 또 도움을 주셨다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마 언젠가 보실 겁니다. 네. 언젠가는. 쉴 때는 어떻게 쉬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딱히 정해놓고 쉰 건 아닌데 네. 이 정도 달렸다 싶으면은 네. 하루 정도 쉬었는데 네. 그때는 집에서 그냥 방구석 백수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재밌는 영상 보면서 그렇게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냥 채려주는 밥 먹거나 네. 라면 끓여 먹고. 네. 사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체력이라서 맞아요. 쓰는 거라서 네. 쉽지가 않아서 쉴 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간절하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잠자고 그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네. 몰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알바 중간중간에 가셨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토일에 잡아가지고 네, 토요일 주말 야간으로 해가지고 주말 야간 네. 뭐 하셨어요? 뭐 쿠팡 뭐 이런 거 하셨어요? 그때도 PC PC방? 카페에서 그쪽에서 그냥 네. 사실 제가 뭐 알바 해봤자 생활비랑 수험비 이거밖에 없어서 네. 옛날에 해봤던 거라서 음. 그냥 하면 더 맞을 것 같았어요. 네. 돈을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별로 에너지 안 들이고 정해진 돈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령도 좀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PC방 알바하면 요리도 본인이 직접 해야 네, 되잖아요. 제가 다 하죠. 뭐 있었어요? 그 PC방 메뉴가? 치킨류 같은 것도 네. 많았고 튀기는 것도 돈가스 그리고 타코야키 그리고 피카츄 돈가스 그 본인이 이거 피카츄 눈도 그려주고 했어요? 네. 라면도 끓이고 네. 볶음밥 이런 것도 하고 덮밥 이런 것도 요즘 PC 카페는 정말 음식이 많아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튀김기도 썼어요, 혹시? 네, 튀김기 썼었죠. 야, 이러면 이제 급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자레인지로 때우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필요한 거.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뭐 튀김기니 뭐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기름도 갈았었어. 야,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손에 익어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만 네. 또 그냥 바로 쉽게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또 이제 사실 그게, 배우고 하는 거. 네네. 레시피가 다 있다고 해도 사람 손에 익는 데는 어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짜파 구리도 메뉴에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어요. 비빔면이랑 손 많이 가잖아. 손 많이 가고 네. 다시 그거 씻고 물기 짜내고 자리 자리 치우고. 치우고 네. 안내하고 네. 요즘 동결제는 다 키오스크로 하죠. 네. 그리고 뭐 열 되면은 이제 미성년자들 쫓아내고 신분증 검사해야 되고. 앉아서 막 이렇게 쉬는 시간은 한 새벽 2-3시나 돼야 나오겠어요? 근데 사실 그때 밤 10시부터 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했는데 거의 PC방은 밤 10시부터 한 새벽 2시? 네. 그때쯤까지가 제일 바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 피곤해서 다 하나씩 집에 가니까.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네, 되니까. 한 2시 이후로는 그래도 조금 조용하고. 그러면 그때도 뭐 책을 좀 본다든가 혹시 하셨나요?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할 때 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책임감 공부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멋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되게 공부하기 싫은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네네. 슬럼프가 혹시 세게 오신 적이 있었나요? 슬럼프라는 것도 좀 있었는데 네. 사실 행정법에서는 슬럼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과목에서 슬럼프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사실 네. 안 읽히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뭐 고전시가라든지 네. 뭐 시조라든지 네. 그런 거 뭐 봤는데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돌머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괴로움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지금은 이제 국어 내용 관련한 괴로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뭐 선생님을 바꾼다든가 책을 바꾼다든가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쭉 하나로만 달렸어요. 쭉 하나로만 달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됐었어요? 네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과목에서 한 선생님을 자기가 선택했으면 딱 그분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 강사님 저 강사님 다 듣다 보면 그게 결국 뭐 장선생으로 가는 맞아요. 지름길이라서. 일단 처음에 좀 신중하게 골라놓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정 안 되면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막 왔다 네네. 갔다 하면은 그건 뭐 본인 손해죠. 그게 왜냐면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특히 행정법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저대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것만 잘 소화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네, 맞습니다. 행정법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제 자체 평가.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 얘기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다라는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강의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네. 그 국가배상법 쪽에서 군산 룸살롱 그거 네. 유흥주점 그 화재 사건이, 그리고 뭐 그 조폭 두목이 뭐 병원 측에서 인과관계가 있는데 자연적 인과관계랑 법적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그거는 제가 네. 인과관계 설명해 드리려고 네. 형법 판례로 설명드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행정법 판례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국가배상 기본 강의 쪽에서 해드렸던 것 같네요. 그런 쪽에서 네. 지역생이 말하는 게 판사 빙의가 돼가지고 예. 자연적 인과관계랑 법적인 인과관계는 다른 거예요, 이 새끼들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직설적으로 조금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게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게 확 이해가 되고 와닿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그런 건 좀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네네. 정우님께서 카페에서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조교 역할을 하셨었는데 네. 그거는 어땠어요? 공부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었나요? 사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주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되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네. 좀 누린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사실 조금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출선지 달 배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총리력 불영 이렇게 꼬아내는 거에 낚이는 질문만 봐도 보이죠. 네. 얘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뭐 공정력 같은 경우에도 뭐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데 왜 인정이 안 되냐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제 스스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싶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님이 꼭 그런 멘트를 넣으셨던 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례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예를 맞아, 들어서 맞아. 뭐 어떤 처분이 있죠? 뭐 이래서 그러면 뭐 누구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법원은 빡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거의 뭐 주니어 장제입니다. 네. 카페 여러분들도 이 카페 활용하시면서 그냥 질문이 하고 뭐 질문이 있는 거 보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질문 했으면은 얘가 뭘 궁금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 내가 답변할 수 있으면은 거기다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실 거예요. 이게 본인이 답변 달아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도 막상 답 달라 그러면은 턱 하면 걸리잖아요. 이게 맞나? 확실한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사례까지 엮어서 이해를 시켜준다는 거는 또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우님이 진짜 제대로 공부하신 게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닉네임이 기억나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그 소돌님이라고. 소돌님. 제가 뭐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와닿는다고 네. 감사하다고 이런 네. 말을 많이 해주셔서 예. 아, 제가 카페에서 밤토님하고 밤토- 둘이서 티키타카 하면서 네. 법학적인 지식을 맞아요. 이렇게 네. 배틀을 떴던 그런 기억이 좀.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야죠. 아, 네. 네. 한번 연락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필기 끝나고 조금 면접 준비하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밤토님 혹시 영상 보고 계신다면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아. 연락이 늦어서 사과한다는 네, 네, 거죠. 네,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오해할까 봐. 아. 쟤네끼리 싸웠나? 욕했나? 사실 그 필기 끝나고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네.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네네네. 연락부터 해서 차근차근. 연락 잘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이거 봐, 정우님이랑 저도 기어코 만났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면접 얘기 간단하게만 해보죠. 면접 준비는 처음에는 혼자서 하셨고, 초시 때는 네. 혼자서 하고, 네. 맨 처음에 혼자 했는데, 네. 이게 조금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구해서 면접 스터디 딱 하나 했었어요. 만난 건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그때 주에- 주에 네. 2번, 주에 2번. 2번 해가지고 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네, 그렇게 만났었고, 그때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네. 모의 면접을 하고,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 혹시 있을까요? 본인에게 잘 맞는 네. 리더랑 잘 맞지 않는 리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본인에게 잘 맞는 리더는 저는 선한 영향력의 뭐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믿는 네.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같이 동기부여해주고 처지는 사람 있으면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좋다 했고,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유형의 사람은 그냥 독불 장군. 그러니까 그냥 까먹까 이제 이런. 자기 잘난 맛에 네. 맛에 사는 그런 네. 사람이 조금 싫다고 대답했어요. 그렇지. 전공 질문인데 얘기해봐요. 군소식인데 경영학에서 네.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재고 감모 손실 이게 뭐냐고. 대답 잘하셨어요? 그 대답은 어느 정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텐데, 네. 요거는 좀 명심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면접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자기만의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모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이 대답을 하려면은 생각을 거치고 머릿속으로 필터링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면접이란 게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보다 단어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가장 많이 해보셨으면. 맞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정말 당해보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한 200개, 300개 이렇게 준비를 한다 해도 거기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거기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냥 어떤 질문이든 한번 받아보고 쳐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이거 좋은 팁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뭐 말, 당부의 말, 아니 응원의 한마디 뭐 네네.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 인사 멘트인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랑 그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냥 막막하고 나 혼자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건 솔직히 모든 수험생들 공통사항이라서 너무 그런 거에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흡연자지만 만약에 담배를 피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담배 하나 피면서 사귀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취미생활 같은 거를 딱 하나쯤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어떤 취미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무작정 좀 뛰었었어요. 건강한 취미네요. 네. 뛰면서 그냥 땀 쭉 빼다 보면은 좀 생각도 날아가고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니까. 네. 그런 거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 네. 너무 본인만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두시고 그냥 담담하게 뭐 남들 직장 출근하듯이 그냥 나도 뭐 독서실 또 스터디 맞아, 같은 데 맞아. 출근해서 공부하고. 왜냐면은 수험생이 이게 힘든 시기인 건 맞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본인 삶에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정말 값진 시간이거든요. 네. 물론 공부 다시 하다 못하겠지만 그거랑 다른 얘기야. 맞아. 아무튼 그렇게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잘 되실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정우님 얘기도 듣고 하니까 참 사람이 많이 단단해지고 성장했고, 원래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걸 거치면서 한층 더 발전했구나 그걸 느껴서 네. 되게 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지 몇 년이고. 거의 3년? 그치. 네. 이제 4년 차 돼가잖아요. 네. 이제 곧 발령 나시고 이제 임지에서 뭐 이제 환영회도 하고 그다음에 일 시작하시고 할 텐데, 일단 발령 잘 나시길 기원하고, 네. 가서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수행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끔이라도 소식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